최근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가 이제 입법 발의하신 건데요. 네네. 교육감 러닝메이트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 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참 이슈라서 네네. 또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던데 일단은 교육감 러닝메이트법 이게 뭔지 또 왜 네네. 발의를 하셨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이것만은 네. 하겠다라고 꼽는 것 첫 번째 순위가 교육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래요? 예, 직선제 제도를 폐지하고 어, 이제 저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가 함께 네. 그 국민들 앞에 선택을 받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네.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아. 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는 앞으로 4년 내내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던 차에 네. 서울시 교육감께서 또 사법 처리 당하고 네. 우리가 이 굉장히 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2007년도에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에 네. 서울시 교육감은 총 4분이 나왔어요. 네. 이 4분 모두 사법 처리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랬나요? 네 분 모두 다 사법 처리됐고요. 네. 뭐 선거법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광노현 그 예전에 교육감님은 뭐 네. 2억으로 상대 후보를 뭐 매수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이번에 조희연 전 교육감은 또 어떻습니까? 직무유기 상태였죠. 네. 본인 마음대로 뭐 해고되고 해직된 분들을 그냥 바로 다 뭐 그러니까. 복직을 시키고 네. 네. 뭐 직권남용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육이라는 네.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굉장히 비교육적이죠. 그렇죠. 더구나 강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대 후보를 매수를 해가지고 교육감직을 잃은 분이 네. 다시 무슨 정권 탄핵을 운운하면서 본인이 교육감 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매수를 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아요. 음. 자기 진영에서조차 네, 다시 네. 또다시 선택하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 우리가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교육감들이 한 48분 정도가 선출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중에 12분이 다 사법 처리 대상이 됐을 겁니다. 가장 엄청난 교육에서 숫자죠. 교육적이어야 되는 곳에서 너무나도 맞습니다. 교육적이지 못한 상황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뿐만 아니에요. 네. 그 교육감 현직 교육감들이 네.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하신 분들도 있어요. 출마를 본인이 시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네. 중도 사퇴하신 분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이런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이대로 존치되는 게 맞는가? 네. 네. 과연 정말 우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가? 네. 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교육감 선출제를 채택하는 곳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뭐 임명제였던 교육감들도 굉장히 유명한 해외 네. 교육감들도 많이 있고요. 네. 교육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쳤던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목표 때문에 네. 그 이제 뭐 정당의 당원인자를 제한하고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규정도 얼마나 좀 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냐면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면 됩니다. 그럼 정당의 당원이라 함은 네. 그 정당의 이념과 생각들을 공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년 전에 국민의힘 당원이었는데 1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보수적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는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1년 동안 민주당 당원 아니면 네.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당의 당원 여부 이런 거에 교육감의 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깜깜이 선거 때문에 후보자가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네. 서울 시민들께서 지금 교육감 선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교육감 선거 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요. 네, 네. 네. 거의 뭐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 비용만 아마 한 480억? 그렇게 예, 선거 커요? 관리 비용이. 그러면 우리 그 교육 정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네. 선거 관리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나중에 보전해 줘야 되는 비용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0억 가까이 500억 이상 내외 네. 정도를 우리가 이 선거에 써야 됩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발 국민 혈세 네. 대잔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궐선거를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네. 재판 중인 현재의 교육감님이 또 한 3분 정도 더 계십니다. 앞으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네. 이게 깜깜이 선거, 네. 그다음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선거 제도로 훌륭한 그 후보자들을 선출하고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들은 굉장히 선거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게 실제로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그 후보자들이 네. 선거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는 통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뿐만 아니라 네. 사표도 많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이제 투표하는 비율이 네. 훨씬 더 낮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투표율도 낮고 것들을 사표도 낮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높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는 제가 낸 이제 러닝메이트 법안은 네. 시도지사 후보자가 네. 출마를 할 때 네. 교육감 후보를 등록을 하면 동시 등록을 해서 그 지명한 후보를 시도지사에 당선될 경우 임명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시도지사 후보가 출마를 할 때는 네. 그 후보자로 지명한 교육감을 네. 같이 명기해가지고 네. 뭐 팜플렛이라든지 네. 이런 거 명기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 네. 교육감 선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실상 사실상 추가로 네. 이중으로 우리가 선거 비용이 쓸 필요도 없고 네. 또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검증된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입니다. 본인에게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이기 때문에 당원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 없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면 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그 정당이 모시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다만 제 법안에는 교육 네.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분들로 추천하는 것으로 네. 저는 법안을 그렇게 제출을 했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인식하시고 네.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역대 서울시 교육감 모두가 사법 처리됐고 총 12명의 교육감이 사법 처리되었으며 지금도 재판이 3분이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셔서 알았지. 네, 저는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네네. 이분들이 본인이 교육감 그 후보직을 내려놓고 또 시도지사에 출마하시고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상황에 왔다면 네.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패한 제도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하고 네.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네. 이 교육감 선거 제도를 이제 변화를 시키고 제대로 된 그 우리 교육 정책을 할 네.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시도지사와 그 교육감이 네. 그 시도별로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서로 너무 다르게 나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시도지사도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도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교육부 장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네. 이 정당의 여부라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뭐 당원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공이 함께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수기하고 네. 효율적으로 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네.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네. 적합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가지 법안을 동시에 개정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네네. 그리고 지방교육 자치법. 네네 근데 맞습니다. 2가지 법안을 네네. 동시에 개정하는 과정이 또 어렵진 않나요? 어때요? 두 가지 결국은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행안위에서 이건 선거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행안위에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얼마든지 저희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코웍을 해서 네. 이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네. 여론의 환기 그리고 이제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여당에서 이런 법안을 냈지만 우리 당에서 또 유사한 법안 내신 분도 계십니다. 네네. 계시고 과거에도 네. 과거에 저 민주당 진영의 의원님들도 이런 법안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의 폐해에 대해서 예전에 네. 김동철 의원님이라고 네. 그 이제 민주당 쪽 옛날에 네. 의원님이셨죠. 네. 이런 법안을 거의 유사한 법안을 내시고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야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저는 내심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이제 말씀으로 제가 좀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도지사 후보자와 이제 교육 정책을 공유하면서 네네. 그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면 어쨌든 교육 정책에 정치적인 성향이 짙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도 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겁니다. 교육부 장관 지금 사회부총리께서도 교육 정책을 하시는 당사자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시도지사도 교육 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특정 정당의 소속이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교육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이렇게 그 시도지사에게 지명권이 있고 후보 네. 추천을 해서 러닝메이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네. 저는 이제는 그렇게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네. 최우선 순위를 학생들과 네. 백년지 대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그렇죠. 선택에 저희는 선택에 따라서 저희는 수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좋은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게 더 유리할 것 같다. 네.